예. 자, 121페이지입니다. 제8절 촉탁에 의한 듣기. 자, 관공서만이 촉탁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우리 개인은 촉탁이라는 절차 이용 못한다, 그죠? 관공서만이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공서는 촉탁을 할 수 있지만 신청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촉탁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촉탁은 신청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다만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신뢰가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청 절차에 비해서 몇 가지 면제를 해주는 특례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그대로 가져온다 하지만 몇 가지 면제를 받는 편의성이 있는 절차가 촉탁일 뿐이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촉탁, 양가로 1번 의, 관공서는 촉탁에 의하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촉탁에 의한 듣기 절차는 뭘 준용한다?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그러나 양가로 2번 촉탁에 의한 듣기 절차는 신청 절차에서 몇 가지 특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인정하느냐? 1번 우선 반드시 촉탁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신청해도 무방하다. 신청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2번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는 방문 신청해야 될 경우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받아준다. 그죠? 그러나 개인이 신청할 때는 절대로 우편으로 보내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는 방문 신청할 때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왜? 등기관이 당사자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진정성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 확인 때문에 출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자신청은 출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방문 신청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자 등기 신청하러 개인들이 갔는데 등기 업무가 끝나버렸어. 또는 등기 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등기소 수위 아저씨한테 맡기고 왔어요. 서류를. 그러면 방문 신청 받아주느냐? 안 받아줍니다. 등기관이 당사자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진정성 확인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가 등기소 내부에 들어가서 등기관에게 그 접수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내면서 당사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검인이라는 제도는 지금 중개사법에서 배우시죠? 이 검인도 관공서의 경우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등기필정, 인감증명, 원칙 누가 낸다? 등기 의무자가 낸다. 그런데 등기필정, 인감증명, 관공서 촉탁하는 경우는 관공서는 모두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6번 뭐 등기기록과 대장상 우리 원신등대 해가지고 원신등대 내용이 불일치하면 다 각하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6번에 등기기록과 대장 원신등대할 때 등대에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각하해야 되지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뭔가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적는 거 하나 더 기재를 좀 해놓습니다. 자, 관공서는 촉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한쪽 당사자는 관공서고 한쪽 당사자는 개인입니다. 그때 촉탁할 수 있는가? 촉탁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한쪽에만 있으면 됩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관공서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쪽만 관공서면 촉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양쪽 당사자가 모두 관공서일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 부동산이 있는데 자, 관공서 예를 들어서 요거 부산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부산시 소유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갑에게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공서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관공서로서 대표적인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관공서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관공서죠? 부산시 또는 부산시 연제구 다 관공서죠. 지방자치단체니까. 자, 부산시가 이 부동산을 갑에게 개인적으로 불화를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부산시가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자, 이 경우에 부산시라는 관공서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등기 신청해도 되고 촉탁해도 된다. 그죠? 촉탁하면 됩니다. 자, 이때 촉탁을 할 때 지금 현재 소유자가 부산시로 돼 있는데 요걸 촉탁하게 되면 갑의 명의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보통 법률행위 할 때 법률행위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다. 자, 갑인데 내가 부동산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내 명의로 할 때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내 명의로 해야만 됩니까? 당사자 합의해서 내 명의로 하는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 관공서의 일방적인 촉탁에 의해서 무조건 내 명의로 등기가 돼버린다면 법률행위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않게 되죠.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예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촉탁을 해서 간 명의로 넘기는 것은 관공서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느냐? 안 해요. 아니고 이때는 상대방인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촉탁을 합니다. 청구에 따라 촉탁한다.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상대방이 뭐 하면 청구하면 그때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권리 취득의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이 관공서 부산시하고 거래를 했는데 자 지금쯤이면 딱 좋으니까 지금 촉탁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면 그 청구에 따라서 촉탁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촉탁하지 마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갑이 부동산 샀는데 갑자기 부산시가 이게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부산시가 다시 살려고 합니다. 자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그래요. 이때 이 매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갑이 등기 의무자, 부산시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 자 요때도 내 마음대로 촉탁해서 내 마음대로 소유권 가져오지 말고 상대방 의무자 갑에게 얘기하고 갑이 그래 지금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하면 그때 가지고 가라. 승낙받아 촉탁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이냐 등기 의무자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 때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때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청구가 있을 때 승낙이 있을 때.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이든 등기 권리자이든 일방적으로 촉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승낙을 해주면 승낙받아서 관공서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고 상대방이 청구하면 그때 넘겨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죠? 해서 그 정도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경매하고 나서부터 경매. 자, 경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자, 경매와 관련한 등기는 모두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촉탁으로. 자, 경매와 관련한 등기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경매는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경매 기입 등기하라고 촉탁을 해줘요. 그럼 경매와 관련해서 경매 시작한다, 경매 등기, 경매 끝났다, 경매 말소 등기, 그리고 경매가 끝나면 낙찰자, 요즘은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돼야 되겠죠?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경매할 때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이 보통은 말소 기준 권리로서 기능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저당권 이후에 들어온 권리는 기본적으로 말소가 되는데 이때 경매로 인해서 말소되는 권리의 등기 말소. 그거 어떻게 하느냐? 모두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자 경매 시작한다. 경매 등기 법원 촉탁. 경매 끝났다. 경매의 말소 등기도 법원 촉탁. 경매가 끝나고 매수인 경락자 앞으로 이전 등기도 법원 촉탁.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저당권 이후에 들어온 권리 말소 등기도 법원 촉탁. 그래서 경매 관련한 등기는 모두 촉탁. 혹시나 문제 풀다가 경매 관련해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땡 틀립니다. 경매 관련해서 이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땡 틀려요. 경매 나오면 모두 촉탁 나와야 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게 나왔는데 자 우리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등기는 모두 처분을 제한, 어렵게 하는 거지 처분을 아예 못하도록 막는 금지 효력은 없습니다.
처분을 제한할 수만 있을 뿐이고 금지하는 효력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저 부동산이 경매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 있을 때 그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취득하면 되느냐?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서 내 거라는 방법. 경매와 상관없이 현재 소유자한테 가서 싸게 주세요. 협의해서 이전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으면 완전히 내게 돼요. 그러나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현재 소유자한테서 내가 샀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나 경매 절차 진행에 따라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죠. 그럼 나는 앉아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처분하려고 내놔도 이런 과정을 안다면 누가 살 거다 안 살 거다? 안 사겠죠. 그러나 무대포가 살라고 덤비면 고맙게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기는 처분을 어렵게 하는 제한하는 효력만 있는 거지 아예 처분 못하도록 막는 힘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처분을 제한하는 힘만 있지 금지하는 힘은 없다. 그러면 가압류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가처분되어 있다. 처분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처분하려고 내놔도 처분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나중에 소유권 취득한 자가 절차 진행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소유권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처분 제한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모두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압류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체납한 자의 재산을 묶을 때 하는 게 압류입니다. 세무서라는 관공서가 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의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법원이 등기하라고 촉탁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우리가 직접 등기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개인의 부동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개인이 임의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원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등기를 등기소에 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처분을 제한해도 될 사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결정을 누가 내린다? 법원이 내리는 거야. 그리고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이 등기를 하라고 촉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개인이 타인의 부동산 처분 제한을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몇 년에 한번 나왔어요. 가압류 해놓은 채권자 갑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여 신청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써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놓으시고 자 가압류는 금전 채권 보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처분은 금전 채권 보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이런 부동산을 가지는 갑에게 을이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억 단위 돈을 빌려주면 보통 담보 제공받아서 저당권 설정 등을 하겠죠. 그러나 을은 갑을 믿고 각서만 하나 달랑 받았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만약에 저당권 같은 담보 수단을 확보했다면 저당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죠. 그래서 돈 안 갚으면 경매 신청권을 행사해서 임의로 경매로 넘기면 돼요. 그러나 을은 각서만 받았어요. 이렇게 각서받은 일반 채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법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 채권자 을은 경매를 넘기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걸 강제경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을은 일단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소송 제기하면 그러면 법원이 갑은 을에게 대여금 1억 반환하라라는 판결 내려주겠죠. 그런데 갑은 그래도 돈 없다 배째라 했을 때 그때 을은 이 소송으로 인한 판결을 가지고 비로소 갑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경매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라는 걸로 나뉩니다.
자,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예요.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없죠? 그래서 경매를 넘기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경매를 들어간다. 강제 경매입니다. 그런데 담보권을 가지는 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그 경매 신청권에 의해서 원한다면 임의로 경매로 진행 가능하죠. 그걸 임의 경매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을은 이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이므로 이 판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강제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받고 나면 비로소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는데 판결은 내일 난다, 모레 난다, 몇 개월, 몇 년도 지나야 된다. 몇 개월, 몇 년도 지나야 돼요. 그 와중에 갑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나중에 을이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은 경매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동산은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면 경매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은 법원에다가 저 사람이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좀 걸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을은 갑에게 지금 빌려준 돈 1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게 금전 채권인 거야. 금전 채권 보존 목적으로 처분 제한할 때는 뭘 한다? 가압류. 그래서 을은 소송 제기하면서 가압류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그럼 법원이 자료를 보고 가압류 사유가 되네. 그러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다음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하라고 뭐 한다? 촉탁함으로써 가압류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압류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가압류. 그리고 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거 있든가 말든가 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사버렸어. 샀는데 가압류로 인해서 나중에 경매 넘어가겠죠. 그럼 경매 등기되고 경매에서 정이 낙찰받아버리면 병의 소유권은 소리 소문 없이 날아가는 거야. 맞죠?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내놔도 팔려고 내놔도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러나 병 나는 저 집에 하루라도 안 자면 코에 콧물이 막혀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루라도 자야 되겠어. 무대포로 살 수는 있다. 그래서 금지되는 건 아니다. 제한만 될 뿐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중요한 게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래서 밑에 4번 가처분하고 나오는데 가처분 한번 보시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약정을 하고 을은 계약에 따라 갑에게 자기의 의무 이행으로서 대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했다면 갑은 을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는데 을은 갑에게 돈 다 줬어요. 돈 다 줬는데 갑은 을에게 권리를 주면 되는데 권리를 안 줍니다. 자, 보통 우리 쌍무 계약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 같은 건 쌍무 계약이죠. 쌍무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대가로서 권리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을 먼저 주고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권리만 먼저 받고 돈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공평의 원칙에서 동시에 자, 잔금 지고 자, 서류 다 가져왔나 확인해보고 자, 하나 둘 셋 샤샥 주고받는 거 이게 동시행이다 말이야. 맞죠? 그러나 여기 을은 양 선생처럼 사람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부터 먼저 주고 자, 맞는지 세봐라. 다 맞네 고맙다 하고 품속에 잡아넣고 서류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일어나더니 문 열고 커피숍 나가버리더라. 그래서 따라가서 야, 서류 줘야지 이러니까 갑이 나한테 자, 내가 민법 강의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자,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고 대가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동시이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시이행이 이 공평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야. 근데 니처럼 먼저 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교훈을 겨우 5억에 넘겨받는다는 건 니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5억짜리 교훈이니까 평생 이 교훈을 새기면서 살아 하고 가버리더라. 자, 권리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하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자, 지금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은 을에게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그럼 원래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판결받았으므로 갑으로부터 을로 이등기, 판결이 명한 등기를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문제는 판결은 내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갑이 중간에 소유권 이전 병하고 넘겨버리면 이제 이 부동산은 갑의 것이다, 병의 것이다. 병의 것이 됐어요. 근데 판결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이행하라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갑은 소유권 상실했죠. 그럼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해서 갑에서 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에게 소유권 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좀 걸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을 보통 같이 하는 거야. 이때 을은 갑에게 자 5억 준 돈 돌려주고 계약을 없는 것으로 해제합시다 라고 합니까? 계약상 의무 돈 주는 거 내가 이행했으니까 당신도 의무 이행으로서 권리 주세요 합니까? 권리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죠? 권리, 돈 주세요 아니다 말이에요. 돈 주세요 아닐 때는 뭐 한다? 가처분으로 묻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신청한다?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결정 내리고 촉탁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갑하고 등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2번 처분 금지 가처분하고 을이 걸었단 말이에요. 맞죠? 을이 걸었어요. 자 그런데 가처분하고 나왔는데 지금 용어가 처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금지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금지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 왜 금지라고 쓰는데? 그냥 저거는 글이 써요. 우리는 제한되는데 금지했다 이러면 틀렸다. 똑바로 안 하나 이럴 건데 저거 쓸 때는 그냥 관행상 쓰고 있다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기득권자의 힘이라는 거야. 그죠? 용어는 잘못됐죠. 처분 금지라고 쓰고 있지만 금지 효력은 없어요. 제한만 할 뿐입니다. 저거는 괜찮아. 우리가 잘못 쓰면 틀리는 거야. 자 어쨌든 처분 금지 가처분 요거 걸어놨어요. 걸어놨지만 제한할 뿐 금지 효력은 없죠.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 병 요런 사람 나오더라. 그리고 병 요거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1번 전세권 A 1억 받아서 사용하고 2번 저당권 B 1억 빌려 사용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을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 받으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죠. 근데 병에게 소유권 가버렸죠. 지금 안 되는데 그러나 병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을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처분하면 안 된다. 등기부 보고 판단 잘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들어온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순간 남을 무시한 사람은 거꾸로 개무시를 당하도록 법이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판결받아서 자기 앞으로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등기를 지워야만 돼. 이때 이거 지우는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병은 가처분 무시하고 넘겨받아서 돈 빌리고 돈 받아서 지금 괌 가가지고 애인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웃기 타고 있는데 웃기 뭔지 알아요? 웃기 튜브 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을의 신청에 의해서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 이후 들어온 전세권 저당권도 같이 말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버렸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라는 판결에 따른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도 가능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을하고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이제 다 정리됐지만 가처분 등기는 필요가 없어졌죠.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122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자 제류의 박스 가처분권자가 승소 여기서 을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데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이거 단독 신청 가능하죠. 자 그때 그 아래쪽 왼쪽 가처분 이후 들어온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 위 등기 판결받은 등기와 함께 가처분 채권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가처분 등기 말소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함으로써 정리가 된다. 그러면 가처분 절차를 병이 알았다면 가처분돼 있는데 무시하고 산다 안 산다? 안 사겠지. 그래서 처분이 어렵다. 제한된다. 그러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무시하고 들어온 등기 단독 말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해도 금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됐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모두 처분 제한 효력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다음에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처분 무시하고 들어왔지만 말소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조금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이후에도 직권 말소 못하는 건 네 가지 중 세 가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가처분 등기인데 이 가처분 등기를 아까 가등기로 생각해 보세요. 가등기 전 마쳐진 가압류 못 지웠죠? 그러면 그 가압류에 의한 경매도 못 지운다. 이 가등기를 가처분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똑같이 가등기로 바꿉니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저당권 전수 아까 못 지웠죠? 그 사람이 신청한 임의경매도 못 지웠단 말이에요. 그럼 가처분도 똑같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아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 못 지웠죠? 마찬가지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만 없어졌어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그것만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됐어요. 자, 123페이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갑니다. 자, 가등기 제외하고 등기 신청 각하 사유처럼 보존 등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죠? 보존 등기 엄청나게 중요하다. 힘듭니까? 힘 안 들죠? 지금 우리 30분 했어요. 30분. 쉬었다 하시죠. 쉬자. 뭐 쉬는데 뭐 그죠? 쉬었다 하시죠.